계란 200알에다가 돼지고기 그때 30kg를 받아왔는데 4일선 그거 살려고 하게 되면 몇천 원이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150원 달라는 거예요. 북한 돈 그때 4에서 150원 가지고 국수 한 그릇도 못 사 먹는데 그래서 충격. 이게 완전 여기가 진짜 공산주의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제 스튜디오에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예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언니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뭐 이제는 우리 신랑도 아니까 제 첫사랑이 제가 그랬죠. 임영철이라 네. 평양 대동강구역 청류 네. 안에 살고 있는 그 친구 이거 본다면 기절할 거야. 참 걔네 당당합니다.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첫사랑을 말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내가 자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요. 네. 지금의 사랑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언니랑 함께 제가 예전에 국방부 같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니의 스토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저는 제일 놀라웠던 게 정치범 수용소 얘기였어요. 아, 네.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타방송 같은 데서도 조금 좀 얘기는 했지만 해도 뭐 들어도 또 새로운 정보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또 그쪽에서 오신 지 한참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그 인권은 여전히 우리가 20년 전이나 아니면 10년 전이나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하다는 걸 우리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정치범 수용소 어떻게 알게 됐는지. 네, 저는 고향은 한경북도 길주 명천이란 곳이에요. 명천. 예, 명천인데 명천하면 또 떠오르는겠죠. 명천 짜드래기. 아니요, 북한에서 명천하면 칠보산 유명한 데잖아요. 칠보산 못 가봤기 때문에 열받아요. 저 그렇구나. 병원에 있을 때 예. 우리 병원 선생님들 다 칠보산 견학 가는데 돈 얼마씩 내고 가게 된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칠보산 견학을 못 가가지고 진짜? 그 칠보산에 대한 한이 맺힌 여자라서 나는 그래도 우리 또 안혜경 씨 같은 경우는 근데 북한에서 그냥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 못 갔다니 놀랍네요. 사실은 북한에서 칠보산 하면 7가지 보물이 있는 곳 해가지고 칠보산에 대해서 저는 좀 궁지를 가졌는데 저는 어린 때 다니다 나니까 사실은 크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그 폭포가 유명했던 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저희가 그 한국에 오니까 또 유명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송이버섯을 선물 받아왔잖아요. 그 송이버섯이 바로 칠보산 송이버섯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칠보산 하면 송이버섯하고 생각나는데 송이버섯은 많아가지고 저희가 진짜 산에 올라가면 그냥 뜯어 먹었던 생각이 나는 것이 칠보산이고 근데 고향이 그 명천을 떠나서 저희가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을 가게 된 동기가 사실은 북한에서 저희가 처음에 떠나올 때는 평양을 간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순국돼가지고 평양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린 마음에 평양을 간다니까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평양이라면 얼마나 좋아했어요. 계속 좋아가지고 이런 차에 타고 갔는데 우리 그 오빠가 아니 평양 가는데 왜 우리가 자동차 타고 산골짜기에 들어가는 거하고 한없이 산골짜기에 들어갔어. 그래서 아버지 우리 가는 곳이 평양인가 그러니까 평양이다 해가지고 자다가 어떻게 차에서 눈 뜨고 나니까 산골에 갖다 내려놓는 거예요.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아이고 정말 그 산이 말도 못하는 산이 깊은 산골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날에 아침에 거기 초소에서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마중하고 그다음에 인사에 들어가는 것이 그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에 아버지가 파견돼서 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학교에 내가 처음 전학 가가지고 제일 충격적인 모습은 학교 옆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바로 그 창문 옆으로 이렇게 죄인들이 관리소가 초창기 생길 때니까 빡빡 깎은 죄인들이 이 돌짐을 쥐고 다니던 그걸 봐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이게 저 사람들은 왜 돌짐을 여기 와서 쥐지 그랬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정치범 수용소라는 말을 안 했어요. 우리는 그 죄인들 보고 이주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주자, 이주민 이렇게 호칭을 불렀거든요. 하에 나오니까 우리를 보고 죄인구역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죄인구역이 아니야. 우리는 이주구역에서 나왔어. 거기 있는 사람만 모르는 그렇죠.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뭐였어요? 고난의 행군 때 많이 사형 같은 건 해가지고 사실은 웬만한 사람은 사형 같은 건 다 받지 않아요. 그 전부터 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80년대 중반에 그때 북한 우리가
관리소가 생겨서 처음으로 이렇게 죄인들을 그때 도망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관리소 안에서 죄인들이 도망친다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족이 도망친 걸 그 사람들 중국까지 가서 잡혀서 다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총살하는 거는 글쎄 우리가 그냥 봐라서 근데 총살하고 그 교시형을 처하는 걸 제가 그때 본 거예요. 난생 처음 저는 진짜 목격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교시형 한 걸 혹시 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시형을 거의 처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죄인들이니까 교시형을 처했는데 교시형 처한 것까지는 글쎄 우리가 또 처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 사용을 했어도 그냥 그 사용한 시체를 바로 가만히다 써가지고 쳐다는데 거기 그 죄인들 구역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시체를 바로 뭐 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체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 죄인들이 쭉 돌아서서 같은 그 사람이 소속됐던 그 죄인들 있잖아요. 그 죄인들이 작업반부터 시작해서 다 그 시체를 돌아오게 합니다. 일반 사회도 그래. 그렇죠. 예. 근데 그 죄인들은 그걸 돌아보게 하면서 중모심, 예, 그리고 자기가 충성심 이런 걸 표출하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돌아보다가 자기네가 그 죄인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걸 표출을 하는 것이 돌멩이를 거기다 뿌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람이 숨이 딱 끊어지면 피가 굳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체에다가 정말 돌 뿌리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그 시체가 교시형처럼 매달려 있던 것이 돌 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살점이 다 뜯기면서. 그러면서 다 자기들 마지막에 떨어지는데요.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충격을 먹고 그걸 보고 제가 한 열흘 동안 충격을 받아가지고 밥을 못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언니는 거기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그게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는 관리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관리소. 예, 예. 근데 관리소 내에서는 그 가족들이 엄청나게 잘 산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해룡에도 22호 정치범 시용소가 그렇지. 있었기 때문에 그 관리소 그 가족들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물자차가 나오는데 예. 그 사람들은 솔직히 고난의 행군이 없었어요. 그 가족들은 사회에서도 그렇지.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진짜 웬만한 사람은 그 안에 시집 들어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어. 저런 사회에서 쳐다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 내가 가보지 못했던 동경의 대상이잖아요. 잘 먹고 잘 근데 산다니까. 저희는요 그 안에서도 있기 싫었어요. 어. 왜냐하면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건 맞아. 근데 모든 게 국정 가격이라면서요. 자유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시집 장가를 가게 되면 남이 돼. 그러니까 마음대로 엄마 집에 갈 수도 없고 부모도 자식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부모 내만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엄마가 항상 한 말이 있었어요. 부모 형제도 모르고 그래서 개돼지처럼 혼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참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친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사실은 관리소에 그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이니까 들어와서 1년을 살다가 이게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왜? 자기 자식도 못 보는 곳에서 여기서 어떻게 살겠냐면서 나가셔서 개성에 가서 살았거든요. 예. 그러다 나니까 우리 그 큰오빠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할 때 관리소는 아마 아실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초대소라는 데 있어요. 초대소 예, 있어요. 거기서 친척들이 오면 친척들은 지금 잔치에 들어는 못 오고 초대소에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음식을 내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받아 또 들이가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관리소에 안 살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또 예. 바깥에서는 또 그래요. 거기 들어가게 뭐에 되면 대해서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렇죠. 왜냐면 맞아요. 북한은 이미 국정 가격이 완전 무너졌는데 거기는 그때 내가 병원에 날 때 그게 후송차가 한 번씩 들어왔거든요. 그 가족들 아프면 그 십병원으로 들어오고 나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돌아갔었을 때 예. 돌째 때 부탁해가지고 계란 200알에다가 돼지고기 그때 30kg를 받아오는데 사회선 그거 살려고 하게 되면 몇천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150원 달라는 거예요. 150원. 그래갖고 북한 돈을 150원. 북한 돈 그때 사에서 150원 가지고 국수 한 그릇도 못 사 먹는데 아이고. 그래서 내가 구이동찌개 얼마입니까 했더니 150원이라는 거예요. 와 그때 나는 야 충격이었어요. 충격. 이게 완전 야 여기가 진짜 공산주의구나 정치범 시용소가. 예,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 북한에서도
간부 하나가 중앙당에 있는 간부 하나가 자기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집 아들이 결혼을 한다 하니까 중앙당에서 다 국적 가격을 받으니까 함흥에 있는 친구한테다가 돈 100원 주면서 이거 결혼식에 보태쓰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쳐다보니까 왜 그러는가 하고 100원 가지고 지금 뭐 할 수 있는다니까. 딸이 그때 국정 가격을 우리 그 안에서는 12전이란 말이에요. 12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숱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갖고 그때는 그 바깥에서 계란 한 알이 18원인가 할 때인데 계란 200원에 돼지고기 30kg를 150원만 주면 된다 그래갖고 내가 나는 그래도 500원짜리 2장을 가져갔다. 먹고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거기 생산 형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본인들이 다 생산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또 중앙당에다 우리도 또 올려다가 바치는 생산량이 있고, 예. 그리고 특히 또 저희가 있던 관리소 같은 데는 뭘 기본 많이 했냐면 기장쌀 있잖아요. 기장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선물 기장이라고 해가지고 관리소마다 자기네 그 특산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아마 이 집에도 그 고추 유명해서 그 고추장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중앙당에다 많이 상납을 했거든요. 그리고 콩기름하고, 예, 콩기름도 또 유명해가지고 콩기름 콩을 생산해서는 콩기름을 짜서는 저기다 올려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죄인들은 그걸 자기가 직접 농토산물을 생산하잖아요. 네. 예. 나는 그 22호에서 보게 되면 그 차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때 보게 되면 막 나무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규격화가 돼가지고 나와요? 나무들이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야 저거는 기계로 자르는가? 그 죄인들 속에서도 솔직히 식료품 공장 같은 걸 그 안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기름 다루는 사람이 기름을 먹고 뭐 이게 농사 짓는 사람 농사 먹는다는데, 근데 농사를 지어서 거듭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제출을 해야 되니까 안 되는데, 식료품 공장이나 피복 공장이나 걔네도 그 안에 피복 공장도 있고 된장 공장, 간장, 기름 다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거기서도 조금 괜찮은 사람들을 또 뽑아서 거기다 이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활이 조금 좁네. 그래도 죄인들이라도 자기네 또 먹는 것만큼 다른 사람 죄인들보다 좀 낫다 할 정도로 먹고는 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특히 또 죄인들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피복지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군복을 그 보위원들은 거의 피복지를 받잖아요. 양복 천을 받죠. 그렇죠. 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죄인들이 다 재단에서 만들어줘요. 근데 그 죄인들 중에도 정말 재간을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는 1대1로 매칭을 해서 우리 옷을 다 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 우리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인간성이 있잖아요. 다 사람인지라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또 교육을 할 때는 죄인들한테 우리가 그 저 인간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항상 교육을 시키거든요. 사람인데 사람한테 인간의 마음을 갖지 말라면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항상 뭐 언제든지 이 우리 조국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여기를 전복시키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6.25 때 항상 뭐 미제 반제 투쟁이 나라면서 미국 놈을 막 미워하는 것처럼 거기는 항상 죄인들에 대한 복수심을 키우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강연회라든가 뭐 이런 걸 조직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게 한 사람씩 얼마씩 또 담당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죄인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인간성이 나와요. 왜? 그 사람들도 사실은 뭐 본인이 죄를 지은 것보다도 우리는 연자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부모가 그렇게 돼서 온 사람이라던가 진짜 누구 통해서 사촌이 누구 잘못됐다면 또 오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도 많고 보면 정말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그다음에 평양 우대라던가 그 김책공대 이렇게 다니다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인재들이 참 북한에서는 많이 정말 그 안에서 썩고 없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언니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왔죠?